이번에 다룰 저널은 2016년도에 나온 저널인데요. 논문인데 Managing Creative Teams in Small Ambidextrous Organizations라고 이제 썼습니다. ambidextrous라는 말이 사용되었죠. 뭐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제 한글 논문에서 이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때 뭐 양손잡이의라는 뜻이라고 했고, 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얘기하면서 뭐 넘어가 갔었는데,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인용을 했던 좀 꽤 중요하게 인용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하는 활동을 요 ambidexterity 또는 ambidextrous organ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팀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의성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의 이 논문이 내가 필요한 논문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으로 이 abstract 그 요약을 보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약도 길어요. 그리고 아까 뭐 ambidextrity 그런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도 있어서 읽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보기로 하죠. ambidextrity라는 것은 양손잡이라는 것은 the simultaneous management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ctivities.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탐색이라고 번역되는 exploration과 그다음에 활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exploitation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경영 관리의 개념이다. 저거는 굉장히 difficult to apply 적용하기 힘들겠죠. 사실 뭐 막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활용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뭐 둘 다 잘하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아무튼 적용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이 논문에서는 더 분석적으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 첫 문장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서 contextual ambidextrity 어렵게 보이죠? 컨텍스트를 뭐 초점 맞추는, 뭐 중시하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컨텍스트에 관련된 하나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temporal 이란 말도 나오죠. 지금 both contextual and temporal ambidextrity가 나오니까 temporal이 요 위에 있는 문장에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잘 못 찾고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with specific creative team management practices 실제로 창의적인 팀 그 관리 그 practice에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활동에서 이것이 결합되는 형태를 한번 이 논문에서 분석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the small company 그 작은 기업은 that is subject to considerable constraints and they cannot separate the two activities.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이 제한도 있겠죠.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의 아까 exploration, exploitation을 separate하기가 분리하기가 힘든 그런 작은 기업은 becomes ambidextrous as a result of active creativity management with its development teams. 그래서 뭐 굉장히 적극적인 아주 액티브한 아주 창의성 관리를 통해서 양손잡이를 추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요 논문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비디오 게임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탐색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여기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논문 주제와 부합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대충 한 5, 6분지란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논문이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더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서론,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죠. 반복되지만은 이 서론의 첫 부분은 본 논문의 가치, 이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creativity, 창의성,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creative industries 라는 말이 나오죠. 창의적인 그 주제를, 그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산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것,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 덱스테러티라는 이 논문의 주된 이론적인 어떤 그 개념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 본 논문의 차별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To understand how the creative industries combine, 이 두 가지를 아까 탐색과 활용을 컴바인 시키는 것, 조합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while developing creativity within their teams. 그렇죠? We examine video game studios. 우리는 비디오 게임 을 만드는 회사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하면서 뭘 연구했다 라는 내용들을 이 서론의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의 제목은 Theoretical Framework,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뭔가를 설명하는,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것이 ambidexterity and creativity, 그러니까 양손잡이와 그리고 창의성 in small creative organizations, 그 창의성을 중시하는 그런 조직들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첫 번째의 소제목은 ambidexterity in organizations, 조직에서의 양손잡이가 뭘 의미하는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선행연구 중에 하나가 그 마르치가 1991년도에 쓴 논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선행 연구입니다. 뒤에 가서 레퍼런스를 찾아보죠. 마르치 91년이 어떤 논문인지를 보면요. 나오죠. 제목이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 Learning, 조직 학습에 있어서 탐색과 활용,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조직이 그냥 한번 뭘 했다가 딱 기억이 없어지는, 학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발전하려면은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일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획득한 지식, 그런 경험,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또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 논문이 바로 이 마르치의 91년 논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선행 연구로 제시를 했죠. 그게 이제 마르치 91년 논문을 여기서 제시를 했고요. 그 두 번째의,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사실 굉장히 많은 선행 연구가 제시가 되는데, 오렐리와 투시만 2004년 논문도 마찬가지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나오는 소제목이 Contextual Ambidextrity and Creativity, 어떤 컨텍스트 상에서 어떤 맥락에서의 그런 양손잡이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것이 보통 이제 강조할 때, 괄호로 강조할 때도 종종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contextual ambidextrity가 activities simultaneously, 그렇죠?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것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는 alternatively, 서로 대안적으로, 즉 뭐 이걸 뭐 건전지 연결에 뭐 비유하자면은 앞에 simultaneously 동시에 되는 건 뭐 직렬 관계처럼 뭐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lternatively 하는 게 병렬 관계 같은 거죠. 하나가 아니면 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temporal ambidextrity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method죠. 이 연구에서 이 논문에서 어떤 방법론을 썼는가, 리서치 컨텍스트를 썼는데요. 네, 뭐 쑥 훑어봐도 숫자 같은 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일단 양적 분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줄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딱 눈에 띄는데, the study is based on a sample of 11 French development studios. 그래서 뭐 development라는 것은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럼 11개의 프랑스의 게임 개발 업체에 기반해서 했다. 11개 했으니까 뭐겠어요? 뭐 양적 분석은 아니고 질적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기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 나와 있고, 뭐 어떤 걸 하는 기업이다, 뭐 타입이 뭐다, 이런 걸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degree of ambidextrity in the video game industry. 이 비디오 게임에서 양손잡이의 수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 다음부터 표가 나오죠. 이제 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 가지의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뭐 technological access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이게 어떤 맥락인지 몰라도, 하나는 별로 변화가 없는 거, no change. no change일 때 보니까 exploitation, exploitation, exploration.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걸 보니까 new concept, 새로운 컨셉의 게임을 만드는 거를 보니까 exploration, exploration, exploration. 셋 다 탐색. 아까는 두 개가 활용이었고 지금은 셋 다 탐색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려면은 계속 탐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그러면은 게임을 게임과 관련된 기술에서 이제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럴 때에서는 주로 활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어떤 컨셉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주로 탐색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그냥 볼 수 있겠죠. 이게 그 어떤 프로젝트,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어떤 수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컬렉션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자세히 읽을 수 있겠지만은 이 논문을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현재로서는 안 읽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양손잡이의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수준이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편에는 아주 순전한, 아주 온전한 exploration, 온전한 탐색,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
그 반대쪽에는 아주 온전한 pure exploitation, 활용하는 것,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양극단으로 해서 이 중간에 이제 temporal도 있고요. 그다음에 contextual이 있고요. 또 이쪽엔 temporal이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 그 수준, 그렇죠? 양손잡이의 형태들을 5가지의 형태로 구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손잡이의 수준을 보니까 가운데가 가장 스트롱하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위크하다.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요. 그죠? 탐색과 활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은 가운데에 있는 매우 스트롱한 그런 영역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탐색에만 가거나 또는 활용에만 가는 것은 좀 양손잡이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뭐 질적 분석이죠. 그 기업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서 이 표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ntensity level of the 7 creative team management practices 해서 그런 그 기업들이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는가, intensity level에 대해서 숫자를 이거 질적 분석이니까 사실 연구자가 임의로 어디는 3, 어디는 1, 어디는 2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토탈 스코어를 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가 뭐 맞냐, 틀리냐, 평가가 잘 됐냐, 못 됐냐, 또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 논문의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즉 결론 부분으로 마치게 됩니다. 끝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뭐 프랑스의 11개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서 과연 그 활동들이 그 양손잡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을 어느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었고, 또는 정말로 아까 탐색과 활용이라는 2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즉 양손잡이의 성격이 높은 그런 기업들도 있었다. 것을 구분하는 방식을 어떤 요인들로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창의성과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논문으로 이 논문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